green plastic watering can for a fake Chinese rubber plant and a fake plant. 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철학, 심리학 등 보다 깊은 교양 이야기를 전하는 여기는 김혜빈의 교양 플러스.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김혜빈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덕적인 이유가 운이 좋아서였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교양 플러스, 오늘의 주제는 도덕적 운, 그리고 도덕적 판단입니다. Where's around? Where's around?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운의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자라는 반면 몇몇 사람들은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기도 하죠. 혹은 선천적인 결점을 가진 채 태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신체적 이점을 지닌 채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생적 운에 대항하여 사회 전체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시도는 롤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은 운과 떨어져 존재하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운이 좋거나 나쁘거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도덕적일 수 있다라는 위안을 주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처럼 운이 절대 침범하지 못할 것 같은 영역인 도덕에서 운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나드 윌리엄스와 토마스 네이글의 도덕적 운입니다.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에 따라 그 사람이 받게 될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의 운을 뜻합니다. 이는 영국의 철학자인 버나드 윌리엄스에 의해 처음 제시돼 미국의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글이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네이글의 도덕적 운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고등학생 철수와 명진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럭저럭 괜찮은 평판과 그럭저럭 괜찮은 인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서 쉬는 시간 동안 철수와 명진이는 각각 같은 반 친구 A와의 말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느덧 말싸움은 크게 번져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철수와 명진이는 모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A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철수는 그대로 A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A는 뒤로 넘어지고 말죠. 그러나 명진이의 경우 주먹을 꽉 쥔 그 순간 쉬는 시간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주위가 조용해지며 상황이 급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A를 가격했지만 명진이는 A를 가격할 충분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우연한 상황으로 행동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수는 친구를 때린 공공연한 가해자가 된 반면 명진이는 아무런 도덕적 비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종류의 도덕적 운을 상황적 운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철수와 민준입니다. 철수와 민준이는 모두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속도로 A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그 충격으로 A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경우 A는 교실 바닥에 넘어져 약간의 타박상을 입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반면 민준이의 경우 A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망 선고를 받죠. 두 사람이 모두 폭력을 썼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두 사람에게 적용될 비판의 무게 및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철수에게 가해질 비판보다 민준이에게 가해질 비판이 분명히 더 클 것입니다. 단순 문제아 취급을 받을 철수와 달리 민준이에게는 살인자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이 씌워질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분명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강도의 가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행동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어떠한 사건의 결과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종류의 운을 결과적 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철수가 그럭저럭 괜찮은 인성의 소유자라고 했었던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생깁니다. A와 시비가 붙었던 그날, 하필이면 철수의 기분이 우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철수가 부모님과 크게 싸우고 등교했을 수도 있고요. 하필이면 철수가 그날 아침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을 학생인 철수가 하필이면 그날 그 싸움이 있기 전까지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을 축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거의 일련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운을 인과적 운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적 운은 다른 종류의 도덕적 운들에 종속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도덕적 운을 세 종류로 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여기 재영이가 있습니다. 재영이는 철수와 마찬가지로 A를 넘어뜨리고 상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철수는 학교로부터 엄벌을 받은 반면 재영이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재영이는 어려서부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 부모님의 사랑을 그다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영이는 비뚤어진 채 자랐고 편집성, 그리고 경계성 인격 장애를 얻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재영이의 사정을 한 학교는 재영이에게 처벌 대신 치료 및 보호 관찰을 제안한 것이었죠. 그런데 재영이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길 선택했을까요? 재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이에서 비롯된 성격 장애들이 과연 재영이의 잘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을 쉽게 터득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불우하고 척박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러한 도덕적 자질을 갖출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차원의 도덕적 운을 구성적 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지금의 나가 되기까지 그를 구성하는 태생적 운, 귀속지위, 그리고 그 주위 환경들은 통제 밖의 요소입니다. 여기서 이 글은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나누는 법을 배운 사람과 슬럼가의 단칸방에서 자라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자라난 사람을 같은 도덕적 잣대로 판단해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심어주죠.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정말로 도덕적 영역에 운이 간섭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도덕적 책임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까요? 이처럼 도덕적 운이라는 개념은 도덕적 판단과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난제를 낳습니다. 이 개념은 당위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도덕 원리와는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즉, 도덕적 운을 인정한다는 것은 통제를 벗어난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에 기존의 도덕적 판단과 책임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 운이 낳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그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에 상황적 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명진이가 주먹을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진이는 종이 울리지 않았더라면 A를 때렸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로 A가 타박상을 입든 사망에 이르렀든 철수와 민준이가 A를 때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둘은 같은 수준의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력해서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결과적 운을 논할 때 언급되는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화가가 성공을 위해 가족들의 생계를 뒤로한 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가 성공해서 돌아온다면 성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보다 더 적은 도덕적 비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의 무책임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성공을 하든 하지 않든 같은 수준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 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와 성품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적 운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재영이가 비록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 부정적인 성품을 개발했을지라도 이러한 재영이의 성품이 그가 A를 때린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좌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휴메에 따르면 교육과 칭찬 등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꿀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고 교정 가능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운은 쉽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운은 실존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운이 전제하는 상황들은 실존한다는 사실을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즉, 싸움에 휘말리더라도 주먹을 내두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육두문자를 뱉으려던 찰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멈칫했거나 당신이 쏘아붙인 한마디에 정신적 충격을 받는 대신 태연하게 웃어넘긴 사람이 있었거나 주위에 사랑이 넘치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여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번 김혜빈의 교양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ampagne supernova in the sky.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 이걸 보면 안 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